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희 톡스타 2부는 오늘은 특별히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을 받을 겁니다. 1부에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10시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상담이 채택돼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TV를 켜신 분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찾지 못하는 모습이어서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중간중간 준비되어 있는 퀴즈도 함께 풀어보시고 선물 챙겨가시고 궁금증까지도 해결해가는 시간 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은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별톡방입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톡방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신다면 함께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톡스타 별톡방을 모르신다면 얼른 찾아와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시각이 9시 4분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는 2부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화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볼게요. 홀링님께서 파워로직스를 1부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2부에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홀링님, 운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2부까지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코레님, 1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하부님께서는 삼성 SDI 오늘 정말 많이 올랐죠. 삼성 SDI 추가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가 21만 500원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또 이 종목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상당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오늘 빨리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조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2부도 기다려주네요. 민재앵커님 웃는 모습에 스튜디오가 환하게 빛납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윤조님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지. 늘 저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늘 이렇게 설레이는 말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부에는 또 한 분의 새로운 스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투자에는 정석이 없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단타와 추세 매매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야신 김동우 스타일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 스타입니다. 네, 2부 상담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한 분만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적토마 스타님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적토마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인형이 상당히 귀엽네요. 네. 우리 적토마 스타님 오늘 시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바이오주 좀 차익실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IT 업종,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IT 업종들로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종들은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뭐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IT 업종 쪽과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참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씩 모아 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뭐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적도마스터 앞으로 또 2부에서도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도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첫 번째 상담이 바로 적도마스터님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777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지바이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6,820원에 50%인데 목표가를 8,000원을 잡고 계신데요.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6,820원이면은 뭐 오늘 한 2%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수익권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8,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8,000원 정도 잡으신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6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6,000원 언더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거치고 최근에 뭐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 돈육 쪽 콜레라나 뭐 여러 가지 이슈 쪽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사료 지원 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엮여 있는 테마성 이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8,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 6,500원대 이 자리가 좀 뭐 중요하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 아래쪽에서 여기 이제 큰 거래량 터트리면서 밀려 내려온 그런 자리고, 그다음에 한 4, 5개월 정도 6,500원을 넘기지 못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나갔었던 그런 자리인데, 6,500원 돌파하면서 일단은 시세가 한번 시작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6,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6,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8,000원까지 잡으셔도 뭐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원한 상담 되셨을 것 같아요. 목표가 8,000원,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 괜찮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손절가도 기억하시면서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네요. 4225님의 종목 볼게요. EM코리아 들고 계시는데 야신 김동우 스타를 원하셨습니다. 매수가가 8,9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덤으로 좀 수소차 모멘텀까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코리아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스타님. 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사실 수소차로 전면 이제 화물차라든지 뭐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에 모든 부분을 2035년도까지 뭐 전면 교체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지난 3,500원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11,150원까지 수소차 테마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 업체는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그런 노하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매출액이 1,000억 내외의 그런 매출액에서 지금 지난 몇 년간을 살펴봐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미래에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산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그때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주가에 반영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하향세에 있는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10%밖에 안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요. 반등 시에는 무조건 일단 전략 물량 일단 다 털어내시고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테마는 향후에 물론
수소차 테마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막연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의 전기차도 제대로 좀 활용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과연 당장에 1, 2년 내에 전용화되고 본격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최소한 5년, 10년은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압박을 지금 하향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에 또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등 시 8,000원 내외에서라도 서서히 지금 가진 물량이라도 일단 정리하시고 지금 실질적인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일단은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M코리아 첫 번째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상담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페노션 4,450원에 40%, 8301님께서 적토마스타를 원하셨습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타님? 일단은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450원인데 4,450원까지는 뭐 어쨌든 뭐 하락하면서도 반등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420원에서 한 5% 정도 상승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가능한데 일단은 비중이 지금 40%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페노션은 사실 시작하는 주식이 아니라 끝나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조선주나 아니면은 기타 이런 산업재 쪽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분들이라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주나 아니면은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과거 80년대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이러한 호황세를 다시 겪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런 산업재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 인건비 올라가면서 일본 쪽 넘어왔었다가 일본 쪽 인건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 산업 군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다시 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바꾸기에는 바꿀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임금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쪽이나 아니면 신성장 섹터 쪽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지금은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쪽의 투자는 조금 뭐 하시더라도 시총 사이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디스플레이 할 때 들어오는 그런 업종이 아닌 이상 좀 투자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건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그냥 뭐 매수가 오시면 매수가는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매수가 오시면 그냥 바로 다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꼭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적토마스타의 의견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아버님? 예, 야신 김동호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하고 매수가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38만 5천 원에 40%요. 알겠습니다. 좀 속이 많이 그동안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을 계속 보유가 가야 될지 또는 뭐 좀 물 타서 조금 좀 더 차야 될런지 손절해야 될런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좀 근심을 좀 덜어드릴게요. 스타님 만나볼게요. 네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죠, 그죠? 심합니다. 뭐 좀 살라면 또 뭐 그냥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한 40만 원 이상을 샀다가 지금 많이 물 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어저께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럽니다. 지금.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이제 분식 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한번 큰 또 상고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오면서 40만 원대 초반까지도 올라왔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도 지금 실적이라든지 뭐 순이익 부분 보면 작년도는 뭐 회계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게는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매출액은 그나마 작년보다 100년 대비 좀 정강한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에는 상당히 특히 이제 순이익 쪽이 대폭 감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240억 정도의 순이익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600억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분식 회계 부분에서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조금 좀 피해가는 게 우리는 좋아 보이고요. 해서 지금 당장에 손절하시기는 조금 아까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절대 물량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다행히 차트상으로는 단기 반등 구간에 있으니까 제 의견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36만 원대 초반 그리고 36만 원대 초반 정도 오면 3분의 1 정도 꼭 처분을 꼭 하시고요.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3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정도면 일단 전량 매도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일단 좀 갈아타시길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직전 저가 쪽인 33만 6천 원 이때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데요. 거기 이탈되는 순간에 모두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분식 회계 의혹에서 재무제표 승인도 반대하기로 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소나기 구간은 좀 피해 가시길 바라고요. 일단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사실 바이오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이오 부분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신라젠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삼성 바이오가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는 해왔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 또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아버님 또 추가적 궁금증은 야신 김동훈 스타 개인 톡방에서 해결해 가시거나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빠르게 이어갈게요. 볼까요? 이번에는 DR잼 4494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박노주 스타 지목하셨고요. 7,500원에 30%입니다. 매도가 수익 실현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DR점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을 상당히 밑에서 매수를 하셔서 뭐 좀 여유 있게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데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꺾이고 내려오니까 이제는 매도 시점과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DR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동안 이제 좀 상승을 했던 계기는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 상승을 했던 계기가 일단 삼성에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일단은 뭐 육성한다 뭐 이런 게 나와서 일단 동반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뭐 이슈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오늘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 좀 많이 꺾였거든요. 오늘 초반에 상승 줬다가 일단 후반에 이제 그 전강 후약으로 뺀 상황인데 오늘 사실상 11,500원 돌파해서 뭐 그 부근대에서 팔았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올리고 다시 시가 부분에 왔었을 때는 이건 일단은 11,000원대까지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때 뭐 11,300원대에는 무조건 매도가 나갔었어야 되는 건데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종가 저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비율을 봤었을 때는 내일 개파락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국 지수를 보게 되면은 오늘 좀 밀릴 확률이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안전자산인 골드도 많이 좀 상승을 줬기 때문에 미국 지수 밀리면 뭐 마찬가지로 또 내일 밑에서 시작한다고 시작 가격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모멘텀 좀 없어요. 이제 이미 그 육성한다는 소식 뭐 전해졌고 반영됐기 때문에 쭉 들어 올린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상승을 하면서 10,000원대 가격을 돌파하면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딱딱 끊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10,000원, 가장, 이 10,000원대부터 호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고요. 뭐 9,000원, 8,000원,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들이 지지나 저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근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 10,000원 가격은 한 번 정도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위로 올라오는 게 21 이평선인데, 이 21평선이 위로 들어 올리고 밑에서 조정을 주면서 이 10,000원대 가격을 한 번 정도 무너뜨리면서 이 21 이평선 가격과 이평선과 만약에 부딪힌다면은 거기서 이제 지지 한번 주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준다고 일단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외인 쪽의 수급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파는 수급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한 번 정도 매수했지만 오늘도 다시 순매도 뭐 약간 나왔고요. 지금 추세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간 순매도를 일단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셔가지고 이익을 거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 10,000원대를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빨리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다 매도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10,000원 정도 부근대 갔었을 때 다시 어느 정도를 다시 담아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DR잼 종목. 아무래도 저희 톡스타를 시청하시고 잡으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이 되는 종목들 많이들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 기자님, 종목 봐드릴게요. 적토마스터 프로 EG 남겨주셨고요. 12,500원에 비중 5%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스타님, 좀 희망이 드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어떤가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12,500원이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랑 수소차 둘 중에서는, 전기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테슬라라는 신생 기업도 뭐 전기차 쪽에 이제 그 모멘텀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수소차는 우리나라 정부랑 현대차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자체를 봤을 때 당연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새로운 성장 섹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도 어쨌든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국내 이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한 가지 테마로 형성이 됐지만 시장 파이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전기차 쪽으로 대세가 기울은 상황에서 충전소 마련도 안 된 수소차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차의 의도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해 주려는 정부의 의도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8,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대까지 EG도 움직였고요. 특히나 이날이죠. 이날 1월 29일 날 상한가 들어간 부분들인데 그때 관련 내용 보면은
이지가 고체 수소 저장 개발 관련해서 국제과제 이제 선정된 게 2015년도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뭐 수소차 관련된 테마로 이제 엮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아예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기차랑 수소차랑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텐데, 일단은 최근 시장,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전기차가 먼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전기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소차를 아예 버리기는 또 아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 이지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 종목을 한 30%, 40% 혹은 20%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팔아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5% 정도면 사실 뭐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11,000원짜리 깨지면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손절가 11,000원 잡으시고 이 기자님 힘내서 조금만 더 보유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네요. 4834님께서 박노주 스타 앞으로 신일산업 1,970원에 40% 남겨주셨어요.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상승세가 이제 좀 상승 추세가 끝난 걸까요, 스타님? 네, 일단 신일산업 요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공기 정화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위닉스나 뭐 일단 지금 현재 신일산업이나 뭐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도 한몫을 했죠. 일단 대용량 공기 정화기를 이제 보급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면서 또 불을 지펴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뭐 베트남 호치민도 갔다 왔고 홍콩을 갔다 왔는데, 뭐 호치민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한국 왔었을 때 거기가 더 공기가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조정이나 기술적이나는 약간 배제를 좀 하고요. 당장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를 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전혀 안 썼는데 제 자동차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지금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공기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청정기가 이제 뭐 공기가 요새는 이제 굉장히 막 작동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기청정기가 계절성 용품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필수 생활용품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린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현재 그 에어컨이나 백색 가전용품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80%인데요. 지금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기청정기 분야에 대한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뭐 1,970원으로 위에서 좀 매수하셨지만 비중이 좀 크죠. 그런데도 일단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어떠냐. 손절이 나갔으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실 거면 벌써 위에서 했었어야 되고요. 좀 놓치셨기 때문에 좀 성장성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1,750원에서 1,650원, 1,750원과 1,650원 사이에 왔었을 때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성 좀 보시고요. 이 기후변화와 이제 미세먼지가 더 나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이제 이 시장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죠.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10%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노조 스타께서는 미세먼지 관련주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또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의 홀링님께서 남겨주신 글이죠. 야신 김동우 스타프로 파워로직스 목표가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8,900원에 20% 싣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지금 파워로직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진입가가 8,900원이시니까 어쨌든 한 10% 내외의 수익 지금 창출하고 계시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지금 현재 올해 매출 그리고 내년 그런 예상 매출들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기존에 카메라 모듈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소형 전지 쪽에 매출이 향후에 전지 산업 쪽에 또 그런 효과를 많이 볼 거라는 예상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래 업체들이 이제 뭐 메이저법 회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그런 매출 증가가 일단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8,900원이긴 하지만 익절 라인 9,6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는 날 그때 최대한 높은 가격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00원에서 11,000원대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고가를 내일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1,500원에서 11,000원. 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일단 터지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가지신 비중에서 한 70% 정도는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 물량 익절 가격 조금만 더 올려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끝까지 고가 갱신하는 데까지 계속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해서 수익 좀 더 많이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8시부터 접수를 해주시거나 혹은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서 또 무료로 궁금증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적토마스터의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어지는 강의인지 잠깐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부터 함께해 주실 야신 김동우 스타 그리고 박노주 스타하고 먼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토마스터의 강의에 앞서서 저희 우선 퀴즈, 힌트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세법에 따라서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 하는 감사로 탈세 의혹이 있을 때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수감사, 2번 세무감사, 3번 국정감사.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저희 톡스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힌트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세법에 따라서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 하는 감사로 탈세 의혹이 있을 때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법에 있을 때 세법에 따라서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로 탈세 의혹이 있을 때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빠르게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토마스터의 강의 이어갈 텐데요.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토마스터 만나봐야겠죠. 스타님.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좀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상승장, 그리고 이제 하락장, 그리고 이제 그간 상당 부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름이 붙여진 박스권 장, 그래가지고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승장이랑 그다음에 하락장은 추세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은 흔히 말해서 이제 비추세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그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짧게 수익을 끊어치거나 아니면은 현금 보유 전략, 또는 최근에는 이제 뭐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ETF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략들로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박스권장이건 이게 이제 그 시장 안에 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단기나 아니면 바둑을 들 때 내가 직접 그 판 위에서 대결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판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끝난 다음에야 아는 거고, 그 옆에 이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전체 판을 보고 내가 게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좀 생각보다는 쉽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면 이게 진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포지션이 있고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또는 내가 이제 뭐 상방이든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쉽사리 장세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휩수에 의해서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 추세, 상승장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점도 높여지지 못하고 고점도 높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을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비추세 또는 박스권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시장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구분이 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가 다 되고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은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박스권장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우리는 뭐 국내 지수를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주봉으로 보면요, 뭐 지속적으로 박스권장이다, 그러니까 박스피라는 오명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왜냐면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2009년 이후부터 892포인트에서 거의 한 2000포인트까지 지수 자체가 더블이 났을 때 올라왔었던 뭐 많은 업종들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진짜 많이 올라왔죠. 2009년도에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면서 거의 망해가던 그런 기업이
저 때의 주도주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였고 그때의 장세를 주식 투자를 그래도 2009년이면은 거의 10년 됐으니까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그때의 장세를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현대차가 35,000원에서 275,000원까지 1년, 2년, 3년, 4년 4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심지어 더블 가는 데는 35,000원의 더블은 7만원이죠. 7만원 더블 가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거기서 또다시 근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배가 되겠죠. 4, 32, 5, 40, 한 15만원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 1년 반 만에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의 주도주는 분명히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정유. 그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이러한 기업들 상당히 좀 많이 마찬가지로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장은 사실 지수 자체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주도주의 유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거가 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때를 이끌어 왔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IT가 되겠죠. IT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저 시장을 주도를 했고 IT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삼성전자 보면은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005930이죠. 005930 치면은 이때 삼성전자 안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큰 수익을,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이나 그런 데서 낼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로 내는 게 가장 쉽죠. 지금은 액면분할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35,000원에서 57,000원대까지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이 근 2배 가까이 주가 상승을 했으니 당연히 지수가 올랐죠. 그래서 이때 코스피 종합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좋습니다. 드디어 박스권을 탈피하는, 진짜 몇 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2100에서 1800 요 사이의 박스권 지리지리한, 흔히 말해서 비추세 박스권 시장을 돌파하는 게 돌파지를 만들어줬었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2000선에서 2500선까지 지수가 거의 한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신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못 사신 투자자분들이라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되는 그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45,000원에서 정확히 더블 이상 갔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내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실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보면은 뭔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시세를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시총 상위를 보려고 했었던 건데 일본 주식 시총 상위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때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시총 1위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2위에 올라타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는 건 주도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가 가장 좀 중요하고,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이고, 가장 파악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는 쪽.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엔 시총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총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움직임이 바뀐다라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포스코 원래 위쪽에 다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포스코는 8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LG생활건강 9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들, 컨텐츠 업종들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만 놓고 보면 펄어비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세 개가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신라젠 제약바이오, 바이오로메드 제약바이오 하나, 둘, 셋, 그리고 메디포 HLB 넷, 그리고 메디톡스 5,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6개. 그리고 그 외에 포스코 캠텍 이제 전기차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주도주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토마스터와 함께 오늘 미니 강의 함께 하셨고요. 혹시라도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적토마스터의 톡방에 무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적토마스터하고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톡스타 이제 2부도 여기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세무감사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097님, 0707님, 2601님, 6185님, 9377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쳐드리고요. 저희 잠시 뒤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